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금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순천시가 경전선 전철화 사업과 관련해 시 도심 통과 구간을 지중화해 줄 것을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순천시는 경전선 광주 순천 간 전철화 사업에 따른 시 도심 통과 4km 구간에서의 소음, 교통체증 유발 등 문제점 해소를 위해 이사천에서 인제 건널목까지 3km 구간에 대한 지중화 방안을 마련해 국토부에 건의했습니다. 시는 경전선 도심 통과 구간 전체를 지중화하려면 순천역을 옮겨야 하는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이번 안이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좋은 대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어제 사업주들이 서류상 쪼개기 등의 방법으로 법망을 피하고 있고 사업장 규모가 영세해질수록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노동 현장의 또 다른 고질적인 문제는 사고 이후의 조치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산재 트라우마를 겪는 동료 노동자들은 고통을 홀로 감내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여수시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김승남 씨는 매년 1월이 되면 간헐적인 흉통에 시달립니다. 지난 2013년 2월 7일 함께 일하던 동료 A씨가 앞차기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난 이후부터 시작된 증상입니다. 1월 말이 되잖아요. 가슴이 쪼여가 아파요. 2월 달 되면은 막 답답해서 막 숨 쉬기가 힘들 정도로 막 그래요. 아, 왔구나. 돌아가신 그날이 왔구나. 기일이 왔구나. 청소차 내부를 정리하는 마무리 작업을 하던 도중 일어난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벌써 8년이나 지났지만 영안실에 누워있던 A씨의 모습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눈을 감지를 않고 있어서 눈을 감기려고 이렇게 하는데 안 감겨지더라고요. 근데 결국은 이제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가지고 눈을 마사지해서 감겨주시는데 그 장면이 아직까지도 생생을 해요. 전형적인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지만 회사에 치료비를 청구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산재 인정을 받는 과정이 험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전국 산재 신청 건수는 모두 12만 4천여 건으로 이 중 11만 3천여 건이 산재 인정을 받아 90% 이상의 승인율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형별로는 크게 달랐습니다. 업무상 사고인 경우에는 승인율이 높았지만 질병의 경우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뇌, 심혈관 질환의 경우 37%밖에 승인을 받지 못했고 암이나 근골격계 질환은 60%대, 정신질환의 경우에도 70%대에 머물렀습니다. 거의 대부분 승인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업무상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랑 해당 상병 간의 인과관계를 의학적, 과학적인 판단에 의해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 승인율이 상대적으로 되게 낮게. 특히 업무상 질병 유형 중에서도 PTSD로 산재 신청을 해 인정을 받은 경우는 전체 산재 승인 건수의 0.03%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신청을 해도 인정을 받지 못하니 공상 처리를 하자는 회사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게 차라리 현실적이라는 인식이 높습니다.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현장에서는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굉장히 크게 갖기 때문에 웬만한 경우에는 치료비 얼마 줄게 이걸로 마무리하자라고 공상 제안이 많이 들어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받고 포기하자. 열심히 일했을 뿐인데 산업재해에 내몰린 노동자들. 법의 보호막이 너무 얕은 탓에 트라우마와 함께 살아가는 길로 또다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고흥군이 등량도를 지역 거점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고흥군은 어제 등량도 주민들과 함께한 권역단위 거점 개발 사업 설명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발 사업은 지난 2019년 해양수산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사업비 60억 원이 투입됩니다. 등량도는 삼시세끼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대중들에게 알려진 섬으로 군은 이번 개발 사업을 통해 해당 섬이 고흥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순천시의 최대 현안인 쓰레기 처리 시설 최적 후보지가 선정됐습니다. 순천시 폐기물 처리 시설 입지 선정위원회는 최근
클린업 환경센터 4개 후보지 가운데 월등면 송치를 1순위로 선정하고 서면 구산과 건천, 주안면 구산리 등을 후순위로 결정했습니다. 순천시는 이번 선정 결과에 따라 최적 후보지 입지 타당성 분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입지 결정 고시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순천시는 왕지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종료 연한이 임박함에 따라 새로운 폐기물 처리 시설 건립지를 물색해왔습니다. 조선업계의 수주가 크게 늘어 모처럼 훈풍이 불고 있지만 뒷받침할 인력이 없어 고민입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주요 인력인 외국인 노동자가 줄었기 때문인데요. 양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암의 대불산단 한 선박구조물 제작업체. 수주 물량 증가로 10명 이상 직원이 더 필요하지만 지금은 구할 길이 없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주력인 외국인 인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그 자국에서도 보내줄 수가 없고 우리 내국으로 들어오는 경우도 제한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 상태로 가다가는 품질하고 납기 또 공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많은 일감을 제 시간에 납품해야 하는데 일손이 달리다 보니 이른바 잔업과 특근 등으로 주 52시간 근로시간을 넘기기 일쑤입니다. 이마저도 힘든 업체들은 예정된 물량을 줄일 처지에 놓이는 등 조선업계 훈풍 속에 오히려 가슴 졸이는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내국인들 수급이 어렵습니다. 조선업종이 이제 좀 힘든 업종이다 보니까 내국인들이 조선업에 종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어서. 현재 전남 지역 조선업 노동자들은 대략 19,000명. 인력 부족의 숨통이 트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1,200명 이상이 더 필요합니다. 조선업 모세혈관인 협력업체의 인력 수급이 걸림돌이 되자 업계에서는 늘어나는 수주에 대비할 대책을 긴급히 찾고 있습니다. 핵심으로 꼽는 건 외국인 노동자 고용 제한 폭을 늘리는 쿼터 확대와 비자 연장입니다. 협력사에 대한 인력 수급이 문제가 되면은 이로 인하여 원청의 생산에 큰 차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쿼터 확대와 비자 연장 등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내년부터 산업 위기 지역 지정에 따른 고용 지원마저 끊기면서 조선업계의 인력 수급 걱정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전남도가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수해와 관련해 국가 차원의 전액 보상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발생한 섬진강 수해가 섬진강댐 계획 홍수위가 197.7m로 홍수기 제한 수위와 1.2m 차이에 그치는 등 댐 운영 미흡과 댐 하천 통합관리 실패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분석됐다며 국가 차원의 피해액 전액 보상을 환경부와 중앙환경부쟁조정위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 수해 재발 방지를 위해 댐과 하천 통합 관리를 위한 예산 투자 확대와 지방 하천의 국가 하천 승격, 섬진강 유역 환경청 신설 등도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노후화된 오천 산단의 기반 시설을 개선하고 환경을 정비하는 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여수시는 지난 2017년 노후산단 재생사업 지구로 선정된 오천 산업단지 18만 제곱미터를 대상으로 오는 2023년까지 총 사업비 133억 원을 들여 도로 신설과 확장, 주차장 확보, 공원과 녹지 조성이 포함된 오천산단 재생사업을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여수시는 다음 달 말까지 9억 6천만 원의 예산으로 토지 이용 계획과 기반시설 계획 등 재생사업 지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요즘 광양만 유원에서는 가을을 대표하는 어종인 전어잡이가 한창입니다. 전어 어획량도 평년 수준을 웃돌 것으로 예상돼 어민들은 활기가 넘칩니다. 김주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섬진강 550리 물길이 남해 바다와 만나는 곳 전남 광양만. 이른 새벽부터 어민들의 힘찬 그물질이 계속됩니다. 전어가 은빛 비늘을 반짝이며 그물에 잇따라 잡혀 올라옵니다. 광양만 일원에서는 요즘 가을 전어잡이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어선 한 척당 하루 전어 어획량은 평균 20에서 30kg, 평년 수준을 웃도는 어획량입니다. 올해 광양만 일원에서 어획되는 전어는 30여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도매가가 지금 9,000원요. 도매점으로 들어가거든요. 이게
고기를 이제 전어를 잡으면 안 잡혀서 그렇지 판매는 잘 돼요. 광양 망덕 전어는 섬진강과 광양만이 만나는 해역인 기수역의 빠른 물살 속에서 서식하면서 운동량이 많아 탄탄한 육질과 고소한 맛이 특징입니다. 여기 전어가 육질이 좋고 살이 쪄가지고 한번 고기 잡는 거 봤지만은 고기가 뭐 6, 7마리가 1kg 되니까 그렇게 고기가 품질이 좋습니다. 기름지고 맛이 좋아 값을 따지지 않고 산다 해서 이름 붙여진 전어. 남해안 전어가 가을에만 맛볼 수 있는 참맛을 선사하며 가들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입니다. 내년 여수시의 지능형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48억 원의 국비가 확보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혜재 의원은 어제 국토교통부가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내년에 지능형 교통체계 국고 보조 사업을 추진할 34곳의 지자체를 선정했으며 이 가운데 여수시가 포함돼 국비 48억 원 등 8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심 지역 교통관리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특히 교통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와 과학화, 자동화된 운영을 통해 관광과 화물 수요가 늘고 있는 여수 지역의 교통 여건을 크게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광양시의 2차 긴급 재난생활비 지급률이 97%를 돌파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달 24일부터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급되고 있는 365억 원 규모의 2차 긴급재난생활비 지급률이 현재 97%를 기록하며 비교적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급 종료일이 오는 17일로 일주일여 앞으로 다가왔다며 미신청자의 경우 지난 6월 30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천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결식 우려가 높은 아동들을 위해 이달부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에 나섭니다. 이번에 지원하는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가구와 한부모 가정 등 결식 우려가 있는 18세 미만의 아동 200여 명으로 선정된 아동은 12월까지 3개월간 가정으로 도시락이 배달됩니다. 도시락 배달을 희망하는 아동이나 보호자는 오는 15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청이 화이자 백신 접종 후 사망한 20대 교사를 추모하는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전라남도 교육청은 어제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려 노력했던 장흥초등학교 고 황준혁 선생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예우 방안을 모색하고 동료 교사와 제자들의 심리 치유를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7월 화이자 1차 백신을 맞은 고 황준혁 선생님은 한 달여간 병원 치료를 받다 지난 3일 숨졌습니다.